조이쌤의 공부 톡톡. 그러면 이제 지필고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필고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머가 있어요. 그래머가 내신을 넘어서 청담의 문법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일단은 문장 속에서 문법 요소를 활용해 봐야겠죠. 그리고 실전에서 선택형 문제 1, 2, 3, 4, 5번 객관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걸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다음 레벨의 T레벨인데 T레벨에 보면은 이제 대명사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로에서 알맞은 거 찾아라, 어법상 틀린 거 고쳐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객관식 문제도 풀죠. 네, 객관식 문제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많아야 돼요. 이게 왜 제일 많아야 되냐?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험지예요. 지금 2025년 1학기 판교중앙 2학년이면 지금 본 거잖아요. 4월 말 5월 초에 시험 봤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건데 보시면 판교중 중간고사 문제 이거죠. 어법상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신촌중 3학년 중간고사 그렇죠? 네. 어법상 맞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어법성을 판단하는 게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를 많이 연습시켜야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책에서 이런 것들 많이 연습시킨다 이거죠.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다른 내신학원이랑 그렇게 크게 저는 다른 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원에도 이 정도는 해드릴 거예요. 네, 뭐 어법성 판단 시켜줘야죠. 이런 거 안 시켜주는 학원 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내신까지예요. 이렇게 하면 배운 내용을 배운 어법을 내신까지만 활용하는 겁니다. 내신을 넘으려면 문단 속에서 어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시중학원에서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글을 써야 되거든요. 글을 써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름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바이올린에 대한 글을 쭉 보여주면서 접속사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저 접속사들의 활용을 보여주는 거죠. 문단 속에서는 접속사가 이런 식으로 쓰인단다. 문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문법적 요소가 문단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것도 이제 다음 학기 교재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빈칸 속에 알맞은 걸 찾아라. 적절한 표현을 연결해라. mine이나 my 중에 뭐가 맞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다음 학기 문법 책입니다. 계속 다음 학기 책들이에요. 네. although, despite, until, while, if, since 이렇게 해서 알맞은 접속사를 묶고 있잖아요. 이렇게 접속사가 제대로 쓰인 것을 접속사를 배우고 문법 문제 풀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문단 전체에서 그 접속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왜 이건 답이 안 되냐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머님들 입장에서 되게 어이가 없죠. 아니 문법 문제 풀기도 바쁜데 왜 문단에다가 막 집어넣어놓고 연습을 시키고 난리야. 왜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게 왜 해야 되냐. 이게 고등학교 문법 문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법 문제예요. 당연히 제 자료를 보실 때는 이게 제 최근 자료구나 라고 자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3월 고3 모의고사의 어법이에요. 보시면 29번 문제인데 밑줄을 5개를 거놓고 어법상 틀린 걸 찾으래잖아요. 문단 속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으래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문법과 중학교 문법의 차이예요. 중학교 문법은 어법 문제를 풀 때 한 줄을 주는데 고등학교 문법은 글을 넣어주는 거예요. 단락 전체를. 그래서 요 단락에서 요 부분이 왜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에이 선생님 이거는 모의고사만 그런 거죠? 모의고사만 그렇고 뭐 고등학교 내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내신은 비슷하지 뭐. 내신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2024년 2학기 성남 외고 기말고사 문제인데 똑같이 생겼죠. 어법상 틀린 거 골라라. 이것도 외대부고 기말고사인데 어법상 틀린 것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게 고등학교 모의고사랑 떨어지질 않아요. 붙어 있어요. 똑같은 유형으로 내는 거니까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습을 청담에서 뭐 아까 뭐 문단에 뭐 좀 써주고 해주냐
저희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 단원의 끝에 웨이투 고등어법이라는 게 딱 들어있어서 아예 고등내신과 수능어법을 대비하는 문제를 딱딱 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배운 문법을 그냥 내신, 중학교 내신 때 한 번 쓰고 또 잃어버리고 하지 말고 좀 전반적으로 한 번 배웠으니까 이 배운 걸 가지고 고등학교 문법까지 쫙 확장시키는 준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문법 문제에서는 이렇게 짧게 본다 이거죠. 이게 중학교 문법 문제에서는 이렇게 짧게 한 문장 A, B, C, D, E, F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는 게 중학교 문법이라면 고등학교 문법은 이렇게 긴 문단 속에서 문단 속에서 어법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야? 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교재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Q&A로 넘어갈 건데, 벌써 끝났어? 그게 아니고요. Q&A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Q&A는요, 어머님들 이제 그 채팅창에 궁금하신 걸 좀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Q&A라기보다는 FAQ인데, 제가 요즘 상담이 진짜 많거든요.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그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아이가 이제 TO 수업을 통해서 문법 수업을 계속 듣고는 있는데요. 옆에서 문법 문제 푸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아직 기본이나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형식이나 보어 같은 개념을 전혀 모르는 우리 아이, 계속 레벨업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만약 이게 어떤 형태로 또 나오기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청담에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뭐 마스터고 뭐 알바트로스고 막 이런 애들이 갑자기 다른 학원에 딱 갑니다. 레벨 테스트를 봐요. 레벨 테스트를 가면 그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어머니 청담어 학원 오래 보내셨다는데 저희 입학 테스트 봤는데 해석을 전혀 못해요. 뭐 물어봤더니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이제 오셨어요? 진짜 헛돈 쓰셨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요것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정답이 2번이었거든요. 2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런 문제인데, shared event that cause laughter can indicate a sense of belonging. 요런 문장이에요. 요런 문장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다른 학원을 얘를 보냈다. 아니면 아까 이제 질문하신 어머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shared event that cause laughter can indicate a sense of belonging 하면은, 자, shared event 여기 밑줄 그어, 여기 S라고 써. 여기 주어잖아. 주어고 이 that부터 cause laughter까지를 괄호를 해.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치? cause는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다. 여기 event랑 스위치돼 있어. 그리고 raptor가 cause의 목적어지. 이거 관계사절의 목적어야.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야. 주절의 동사는 요 뒤에 나와. can indicate. 여기가 동사야. V라고 써. 동사라고. 그 다음에 a sense of belonging. 여기다가 목적어라고 써.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공유된 사건은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실제로 청담 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냐? 야, 아니죠.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냐? 끊어놓습니다. 이게 청킹이라고 하는데 shared event, 공유된 이벤트예요. that cause, 발생시키네요. laughter, 웃음을. can indicate, 가리킬 수 있네요. a sense of belonging, 소속의 감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공유된 이벤트는 발생시켜요. 웃음을. 가리킬 수 있죠. 소속의 감각을. 이게 이해되잖아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진, 후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보면 꼭 한국말로 번역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 독해 능력이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통번역과의 애를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리딩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S 붙이고 V 붙이고 목적절이네, 관계대명사 절이네 이렇게 내용 분석해가지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독해를 잘한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처럼 웃음을 유발하는 공유된 사건을 소속하면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문이 영어인데 한글로 한번 바꿔요. 한글 해석으로. 근데 선택지 1, 2, 3, 4, 5를 봤더니 걔 또 영어예요. 그것도 한글로 바꿔요. 그래서 한글과 한글을 영어로 된 걸 한글과 한글로 양쪽으로 바꿔서 그 양쪽으로 바꾼 거를 머릿속에서 비교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청담 친구들은 안 그래요. 그냥 shared event cause like can indicate sense of belonging 하면 이거 그냥 영어로 받아들여요. 뭐 발생시켰네, 가르쳤네, 소속의 감각 해서 이게 영어로 들어있어요 여기. 그리고 선택지 1, 2, 3, 4, 5가 영어네? 영어를 가져와요. 영어와 영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한글로 바꾸지 않고 영어 자체를 읽고 그대로 이해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죠. 제가 왜 경제적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한 문제 풀 때요, 이 시간이 1분 40초 이내에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웃음을 유발하는 공유된 사건은 이건 관계대명사고 이거는 동사고 이거 하면 못 풀어요. 뒤에 두 문제는 못 풀어요. 이걸 하면. 그래서 직선적으로 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가 리딩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어네, 목적어네, 보어네, 간접 목적어네 이런 거는 90년대의 유물인 거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아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나 배신감 막 이런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어요. 영어 꼰대라고 검색하시면 제 거 딱 올라와요. 이런 거에 집착하면 영어 꼰대. 네, 조회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오형식이랑 품사론을 왜 우리가 버리고 있는가, 왜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을 내면은 왜 꼰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TO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분당이 아니라 멀리서 여기까지 학원을 보내거든요. 내신 수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교과서별, 학교별 수업이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어머님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에서 학원을 보내시다가 다른 학원 보내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다른 학원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디스죠 뭐. 되게 얕보이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여기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당연히 어디서 오시든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신 수업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번에 이거 진짜 꼭 알려드려야 돼요. 내신 수업 수강 여부를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TO 수업을 듣는다고 무조건 내신 자동 이게 아니라, TO 수업을 들으셔도 내신을 안 듣고 싶어요 이런 어머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 수업 하실 겁니까? 참여하시겠어요? 하는 설문지를 먼저 저희가 보내요. 네,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어머님이 응하시면 이제 어머님들 요일별로 먼저 분류해야겠죠. 저희는 월금이 좋아요, 화목이 좋아요, 뭐 수요일이나 토요일밖에 안 돼요, 이런 어머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요일별로 분류를 먼저 합니다. 그럼 분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쓰는 출판사가 12개거든요. 근데 저희가 11개 출판사가 있어요.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출판사별로 분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학년 분류를 해야겠죠? 당연히 1학년과 3학년 같이 수업할 수 없으니까 학년 분류를 해서 학교별 분류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 순회중 학생이 12명이야. 그러면 거기 순회중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분류를 이렇게 탁탁탁 해주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무리 먼 데서 오셔도 저희 내신 수업이 가능하다. 네, 요일에 맞게 보내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되게 멀리서 오니까 좀 이렇게 덜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교과서 이게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내신 수업은 처음에는 교과서별로 내용 수업을 해요. 교과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교과서별 내용 수업은 공통이죠. 공통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별로 학생들이 이제 내용을 틀리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은 이걸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더 심화해서 해드려요. 문법 문제도 더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풀고. 그래서 왜 이게 어법상 틀렸냐, 학교에서 이런 거를 왜 어떻게 함정을 파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가 없어요.
다 부교재가 있어요. 이걸 프린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으로 묶어서 그냥 딱 한 학기 주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PPT로 수업을 한 다음에 PPT 유인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6개짜리 PPT 유인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위클래스 같은 데다가 파일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교재로 수업을 하십니다. 이 부교재를 저한테 가져오라고 해요. 다 가져와. 무조건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이 부교재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서 먼 학교에서 오셨어도 그 학교 부교재가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교재를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제가 이게 좀 억울해요. 저 어제까지 조합을 했는데 중간고사 결과 평균이 94.29래요. 진짜 못 본 학생도 있어요. 근데 100점이 45%고 제가 뭐가 억울하냐면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한 5분 전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3개 받았거든요. 이게 좀 억울합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신은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내신 잘 볼 마음만 있다면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충분히 3주 동안 하거든요. 3주 6회나 5회 수업을 하는데 요 안에서 충분히 저 평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점수가 나오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